자, 지금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하나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호명 같은 경우는 너무 여기서 힘을 빼시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전에 벌써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상호명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 이니셜을 따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세요. 사업장 주소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내셔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최소 50%, 최대 100%까지 감면이 되십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창업 감면으로 검색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서 특정한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50%의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요. 이때 청년에 해당한다면 5년간 100%의 종소세 감면을 받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업종은 창업 감면의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해주시면 종합소득세를 엄청나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통 집 주소로 첫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창업 감면 요건을 잘 따지셔서 처음부터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 주소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장 주소지를 하나 고르고 그 사업장 주소지가 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4가지 또는 5가지의 사전 준비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는 네이버 화면에 들어오시고요. 네이버 화면에서 홈택스를 조회합니다. 홈택스 조회하시면 뭐 직장인분들은 이미 다 익숙하시겠지만 물론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화면으로 가지 않고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시는데 여기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홈택스 화면에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시는데요. 공인인증서로 여기서 로그인이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공인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1회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진행된 화면이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이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쇼핑몰류의 사업들이 번창을 하다 보니까 간편 신청이라는 걸 만들어 두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편 신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 등록 신청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이냐 여부를 묻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표님이 처한 상황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상호명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상호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을 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사업자를 내는데 또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개업일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 오늘 날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지식산업센터를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업일자가 더 이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소지 동일 여부에 대해서는 여라고 체크를 하시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님의 주소지가 지금 만드는 사업자의 주소지와 동일하다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입력이 되게 되세요.
부라고 입력을 하게 되시면 다시 주소지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주소지 입력 여부는 대표님이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 원수, 사업장 면적 이런 거는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별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시고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면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업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업종 입력 수정 화면이 있으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업종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업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업종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간편 신청을 하게 됐고 간편 신청에서는 스토어에 맞는,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에 맞는 업종 코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탁 또는 사입인 경우에는 525101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525105를 선택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항목이 밑으로 적용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업종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업종 추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업종 추가는 나중에 하셔도 되세요. 여기서 업종 등록. 그리고 여기 사이버몰이라고 있는데 이 사이버몰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유형 같은 경우 면세 사업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일반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세금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는데요.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포에서 조금은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간이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스쳐 지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오히려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가 있을 때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이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털어낼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 대 일반 사업자로 거래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일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거래를 진행을 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반 사업자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옛날 같으면 일반 사업자가 아니면 쿠팡의 로켓 배송 입점이라든지 제트 배송 입점이 불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로켓 배송은 입점이 어려우실 거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반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간이과세 포기는 나온 대로 부로 작성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 서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신 이 PDF, JPG 파일 양식에 맞춰서 파일 찾기를 통해 업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업로드 문서가 쌓이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신경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절차들이 다 끝나면 이제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시고요. 확인하였습니다를 클릭을 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눌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누르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 신고할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확인.
이러고 나면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 민원이 접수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시고요. 보통 저희가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일날 처리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한 2~3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처리가 완료가 되십니다.